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접수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흐름만 따라오십시오. 자,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뭐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되겠죠. 자, 거기 아랫부분 어려말 없고, 자, 방문 신청할 때 하고요, 전자 신청할 때 접수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자,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겠죠. 공인인증서를 확인받고 서류 첨부하겠죠. 그러면 그때 컴퓨터에 그 내용 봐야 되죠. 저장이 되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가장 중요한 뭐가 나오겠어요? 접수 번호가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 하나 고민해 보십시오. 방문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 출석하게 되고, 등기소에 출석하게 되면 등기관이 서류를 받는데, 여기서요, 등기관이 나는 이 신청을 접수 못 받겠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서류가 빠지더라도 심사에서 잘못됐으면 뭐 해야지? 각하하는 거지. 접수 자체를 거절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는데, 자, 문제점.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접수 받으면 정지는 접수된 걸 봤습니다. 서류 받았을 때. 그런데 인터넷 신청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방문 신청하면 서류 받았을 때 접수된 걸로 보게 되면 접수 시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개정법에서 명확히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말 다 읽어가시거나 무시해도 되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310페이지 가로 2번 접수 시기 동그라미 1번 별표 크게 하시고요. 이때도 등기관이 서류 받았을지라도 이때 접수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그 내용을 컴퓨터에다 뭐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가 일어나겠죠.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컴퓨터에 봐야 돼. 저장이 된 때 접수가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 저장된 때란 말 거기 접수 시기 잡아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처음 졌다. 몇 세대짜리죠? 60세대. 보존등기 60세대가 같이 들어야 됐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01호, 102호, 103호, 103호 다 입력해야 되는데 언제 입력하겠어요? 2번은 그 뜻입니다. 이때는 아파트는 어디까지만 소재 지번까지만 입력하고 60세대라면 번호 60개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까지만 입력시키면 뭐한 걸로? 저장된 걸로. 자, 더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은 별표하시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심사에서 자 각하 당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뭐 하는 거죠? 요건이 갖추면 등기가 실행되는데 등기 실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등기관이 마지막에다 뭐 하면 식별보를 마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고 효력이 발생되는데, 자, 언제로? 접수된 때 소급해 조율이 발생한다 그랬죠. 설명 들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면 카톡으로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요? 쌍둥이 언니한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언제? 접수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에 나왔던 거니까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접수받고 이제 등기관 심사합니다. 우리는 뭔만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하는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다. 자, 실질 심사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등기 필증을 잃어버려서 확인받았을 때 확인하는 거지만 원래 등기 신청 자체는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 원칙이고요. 자, 3번 보정이 먼저 나오네요. 자, 서류 받았으면 심사했는데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등기가 뭐야? 각하라는데, 자, 봤더니요, 서류가 빠졌다. 사실 먼저 각하를 봐야 되는데 자, 보정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등기를 할 때 이걸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등기를 하는데 갑에 인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인감 증명의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으면 이건 첨부되지 않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각하해야 되겠지만 등기관이 한마디 하죠. 네 인감 유효기간 지났다. 인감을 뭐 해라? 다시 떼어라.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뭐가 돼요? 보정명령 내려줬죠. 자, 보정명령 내려줬으면 갑이 인감을 다시 뭐 하면 돼요? 떼우면 원래 받은 접수번호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왼쪽 아래쪽에서요. 언제까지 보정할 것이냐. 자, 보정명령을 내려준 때가 자 2월 15일 5시 57분이었습니다. 자, 당일 보정해야 된다면 자, 갑은 몇 분 안에 가서 뛰어갔다 해야 돼요? 3분. 슈퍼맨이면 가능하겠죠. 우리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죠?
보정명령하게 되면 보정명령은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이 부분에 별표를 하시고요. 정제는 여기에 대한 법조문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거든요. 2011년에 개정법에서 시기 줬으니까 보정을 명하면 보정을 명한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원래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등기는 처리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 여러 가지인데 자 이것만 잡아볼까요? 보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 표에서 동그라미 2번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요. 방문 신청한 사람은 보정도 방문해서 하시고 전자 신청한 사람은 보정도 인터넷 등기에서 돌아와서 메일로 첨부하듯이 보정을 해야 되겠죠. 방문만 묶어두시고요. 나머지는 읽으시면 될 말들이고요. 자, 등기관이 이제 각하시킵니다. 각하시키는데 각하 사유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11가지를 눈 감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눈 뜨고 구별해야 됩니다. 자, 각하 사유 29조 나오는데 31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이쁘게 밑줄 쳐두시고 1번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자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번에는 별표 크게 하시고요. 이 2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자 312페이지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다 별표 한 3개 쳐두십시오. 여기는 시험이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볼 게 아니고요. 민법 전체가 다 나오고 등기법 강론에 있는 걸 다 모아놨습니다. 지금은 따로 하지 마시고 이건 5월 달에 그때 모아서 보시고 마지막에도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수없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밑에 자 동그라미 4번 봐보십시오. 동그라미 4번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왜 안 받아줄까요? 민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제가 물권법 정도는 마치고 등기법 들으라 했죠. 민법이 그랬잖아요. 농경재단 전세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농경재단 전세권 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니까 각하시키는 말이지. 자, 8번 봐보세요.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돼야 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촉탁과 신청하시고요. 촉탁 누가 하죠? 관공서가. 누가? 당사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자 거기 하나 가압류를 들어가는데 가압류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을 때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거기 8번 앞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네가 판사해라. 그러니까 법원이 촉탁해야 될 등기를 우리가 신청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원이 촉탁할 등기는 법원이 판사가 해야 되지. 우리가 신청이 안 되니까 8번도 반은 각하시킨다고요. 자, 그 밑에 신청 지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형벌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거기 수없이 나오는데 지금은 줄대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민법 다 돌고 등기법 돌면 되는데 자 오른쪽 가서 핵심 다직 있죠.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 자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요. 4개를 넘어서고 5개가 되면 다 헷갈립니다. 자 거기 물론 핵심 다의 내용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제가 표를 다시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가면서 채우시고 나중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물 일권의 원칙과 예외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4번 땅 한 필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 땅 반 틈을 나한테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걸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을것 돼버리면 일물 몇 건 돼버려? 일물 2건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말입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등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이거 분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분할했으면 이건 부동산 일부입니까? 부동산 전부입니까? 부동산 전부잖아요. 하나의 전부.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일부란 말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한 개 부동산인데 뭐 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주면 일물 이권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 왜? 저당권자는 돈 못 받으면 결국 뭐 집어넣어요? 경매 집어넣을 것이고 경매 집어넣어서 자 이게 낙찰되면 결국 일물 이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잡으시라고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전시회도 나왔죠. 이 땅 일부만 빌려달라.
용익권은 가능하잖아요. 자, 건물 4칸짜리 방 빌릴 때 한 칸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은 되는 거죠? 용익권 4가지 뭐였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물권 아니지만 용익할 수는 권리잖아요. 용익권은 된다. 다만 이때 이거 넣어주면 되잖아요. 도면에다 뭐 해주면 돼요? 빗금 쳐서 첨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랫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권리 일부인데 이게 이제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지분인데, 자, 물권법, 소유권 파트, 공유, 합유, 총유 다 하셨죠? 15번 땅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 자, 갑은 이 토지 어디를 사용하죠? 아까 부동산 일부하고 말이 다른 게요. 갑은 이 부동산 전부를 사용하죠. 다만 무슨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이게 권리 일부, 소유권 일부, 지분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지분을 병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병에게 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이거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고요. 받으려면 뭐하러 지분 처분의 자유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동양이고요. 동양뿐만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그렇죠.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무슨 뜻이냐? 이게 공유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 내가 용익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태예요? 공유잖아요. 자, 이거 할 때 내가 지금 이 땅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땅을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서를 쓰려고 봤더니 여러분이 중개업자인데 여기는 남편, 여기는 부인이더라. 자, 우리 남편은 출장 갔다. 자, 지분권자 1인이 내가 이 부동산에 영위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건 민법에서요. 공유물 처분은 누가 하죠? 단독으로 하면 안 되죠. 공유물 보존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이용은 지분의 비율로 하고 공유물에 대한 관리는 지분의 가반수로 하고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전원. 그러면 이 공유물에 대해서 영익물권이라는 걸 해버리게 되면 이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게 되는데 공유물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전원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과 을이 다 오거나 위임장마다 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분권자 1인이라는 것은 혼자서 공유물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리 일부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분위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다음에 대지권 할 때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핵심 다지기가 크게 표로 만들었는데 거기 소유권 보존은 다음에 할 거니까 이번 이 표만 하나 잘 잡아두시라고요. 시험 나가면 이 표를 그려야 될 일이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우리 책 보시고 여기 나중에 하기만 하시고 이 표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내시라고요. 지금 다 이게 몇 조와 관련되죠?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하지만 우리가 1, 2호만 보는 게 아니고 3번서부터 11번까지도 나오는데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오십시오. 자 311페이지 3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묵권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3번서부터 11번은 외우지 마시고요. 많이 읽어만 보십시오. 낯설지 않게. 이럴 때는 각하시켜야 되겠구나. 자 4번 방문 신청에다 세무 표시하시고 왜 세무 표시했냐면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시킵니다. 언제? 방문 신청할 때. 반대서 하면 전자 신청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4번은. 자 5번 신청서가 거기 신청 정보는 뭐라고 바꿔보시면 돼요. 신청서죠. 신청서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다. 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그럼 각하시키겠죠. 자 5번과 6번은 묶으신 다음에 자 5번과 6번은 이거의 비교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죠. 등기부란 말은 모아놓은 거니까 하나하나 하게 되면 등기 기록이란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고 신청서는 옛날 종이 시절 방문 신청할 때 뭐라는 거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이
틀리면 각하하는 거죠. 왜 등기를 신청하게 됐어요? 이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6번과 7번은 묶어만 두시고요. 뭐가 틀리면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이 틀리면 불일치한다. 다만 6번은 어디에 밑줄하냐면 부동산에다 밑줄하시고 권리에다 밑줄하시고 안 맞으면 7번은 의무자 표시에다 밑줄하시고 거기 거기다 세모 표시하시고 지난번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6, 7번은 이거라는 것만 이렇게 해두시고요. 8번 신청서와 이거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얼른 와닿지 않으시면 후다닥 이거 하나 떠올리시고요. 계약서 판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계약서와 신청서 안 맞으면 뭐 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약서가 잘못됐다고요. 계약이 있었으니까 신청하게 됐는데 계약서와 신청서가 안 맞다는 말은 신청서가 잘못 써왔으니까 제대로 써라 이 말이잖아요. 자, 9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 빠뜨렸다.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유임장 들어가는 유임장에 빠졌다. 당연히 각하시키겠죠.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겠죠. 자, 페이지 넘겨서 10번째 쭉 읽으신 다음에 10번 앞에다 한 글자만 써놓으십시오. 돈. 어떤 나라인데 돈을 내야 되는 돈을 안 내거나 덜 내면 뭐 한다. 각하시킨다 이 말이고요. 자, 11번은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신청서와 등기 기록은 자 우리가 제출하는 대장과 일치하는데 이것과 안 맞으면 각하한데 자 어디에 별표가 가야 되냐면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이혼화되는데 부동산 표시는 뭐가 우선하는 거야? 대장이 우선한다. 이게 틀리단 말은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등기를 먼저 고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반대해서 가면 그것도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 잘못입니까? 대장 잘못입니까? 등기 명인, 소유권 등기 명인은 등기부가 우선하잖아요. 대장이 잘못이지 등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르더라도 많은 거예요. 각하시키지 않도록 2011년에 뺐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장과 비교를 할 때 뭐가 틀리면 부동산 표시가 틀리면 각하한다.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등기를 먼저 선보라고. 하지만 등기 명인, 특히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가 대장과 다르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 각하시키지는 않는다. 뭐 잘못이에요? 등기 잘못이 아니라 대장 잘못이니까 대장을 고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각하까지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3번부터 11번은 달달라 외우지 않더라도 많이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인류에 해당되는데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로 3번 314페이지 각하 결정 눈으로만 하십시오. 각하 결정 내리고 결정문 주면 됩니다. 4번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는데 오른쪽 가서 가로 5번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 의뢰 거기다 별표 크게 쳐두시고요. 자 먼저 지문 봐보십시오. 1번 29조 1호와 2호를 간과한 등기 자 거기 하나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29조 3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자 이건 우리 책에 여러 번 나올 말이기 때문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 등기부상에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유치권 등기가 나왔습니다. 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점유에 기초하는 사실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다. 몇 호 위반? 2호 위반. 자 이렇게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데 등기 돼버렸잖아요. 자,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했다. 자, 갑이 술이 만취가 됐다. 등기소 출사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왜?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출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갑의 서류 인감이 들어왔는데 갑이 인감이 빠졌다. 그러면 뭐 내려줘야 되죠? 보정명령 내려주고 보정 받아야 되는데 보정명령도 안 내리고 등기가 돼버렸다고요. 얘들은 전부 다 몇 호 위반이야? 술이 만취했는데 등기 돼버렸다. 인감 빠졌는데 등기 됐다. 취득세 덜 냈는데 됐다. 신청서와 등기가 불일치한데 등기가 돼버렸다. 나와서는 안 되지만 간과하고 등기 돼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험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가끔 놀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물론 계속 놀아버리면 안 되겠지만. 자, 이런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먼저 칠판 잘 보고 애우지 마시고요. 어느 날 등기를 봤더니 유치권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를 여러분인 중개업자가 만났습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내가 잘못 배웠구나. 유치권도 등기 되는구나. 그러면 중개업 하시다가 손해배상해 주다가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 이건 내가 분명히 배울 때 등기를 할 수 없는 건데 야 이건 등기한 일을 잘못했구나. 누가 봐도 잘못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건 뭐가 돼요? 당연무효죠. 누가 봐도 할 수 있잖아요. 등기 딱 보는 순간. 따라서 이렇게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면 등기한이 뭐 하는 거야? 직권 말소할 수도 있고 등기한이 모르면 가서 이거 직권 말소해달라고 뭐 하면 돼요? 이의신청 처리하면 되는 거죠.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소송 걸어서 뭐까지 판결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서 처리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다 코를 갖다 대면 등기에서 술 냄새가 날까요? 이거 보면서 인간 빠졌는지 보일까요? 취득세 덜 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1, 2호는 등기상 명백히 드러나는 거지만 3에서 11번까지는 뭐 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돼 버리더라도 이런 내용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당연무효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판례는 이걸 보는 거죠.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체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냐. 따라서 좀 절차상 하자였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부합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합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갑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뭐이다? 내 것이다. 을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내 것이다. 자, 둘이 싸웠는데 갑이 등기소 하자는 말이에요. 이 등기는 실제로 내 거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를 직권 말소해달라 라고 이의신청하면 등기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잘 있는 등기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했더니 갑이 누구 데려오는 거죠. 저게 내 거라는 것은, 저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누가 안다? 땅이 안다. 그러면 등기가 뭐라 하겠어요? 가. 그랬더니 갑이 법원에다 전화해서 오늘 등기했는데 어느 등기에서 등기하니 나한테 아주 불친절하게 하더라. 그럼 등기는 어떻게 돼요? 힘말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돌을 덜 닦아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말 어찌 믿고 해주겠습니까? 진짜 당신 거라면 을 상대로 당신이 뭐해서 소송에서 뭐 받아오시면 판결 받아오면 제가 말소를 해드릴게요. 당신 말 믿고 내가 뭐 할 수는 없다. 직권 말소나 당신 말만 듣고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럼 결론이 지금 뭐예요? 1, 2호를 위반한 등기는 명백한 무효, 당연무효니까 직권 말소 이의 신청으로 처리하고 판결 받을 거 없죠. 하지만 3에서 11번까지는 절차상의 하자거든요. 등기 안 나타나잖아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지만 유효, 무효 다툼이 있으면 뭘로 가야지? 소송에서 판결로 처리해야 되지. 직권 말소나 이의 신청 대상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늘 나옵니다. 거기 말에 그런 말 찾아내시고 물론 핵심 다지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또 어디 있냐면 자 옆에다 페이지 적어놓고 오십시오. 250페이지. 왜 이렇게 해놓냐면 다음에 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걸 그때그때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 절차가 적법할 것인데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자 3번은 앞에 부분 밑줄 하시고 29조 3호 이하. 그 다음에 1, 2번하고 1, 2번은 여기 해당되고 3호 이하는 여기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여백에다 날짜 써놓으십시오. 지금 날짜.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동영상 보는 날짜, 시각 써두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 중. 그러니까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거 하나 써두시고요. 지금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 해야 될 계획 중에 해야 될 일 하나 써놓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것만 보게 되면 돌아와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과 관련성 있는 뭔가를 해놓게 되면 오늘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었다. 오늘 친구랑 술 했는데 기분이 좋았었다. 라고 하고 해놓게 되면 다음에 볼 때 이 내용보다도 그 친구 이름이 떠올리면서 많은 게 기억이 나시게 된다고요. 그럼 이걸 3월 달에 4월 달이겠죠. 4월 달에 또 볼 겁니다. 그러면 그거 써진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서 책에다가
설명 받아 적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낌, 감정, 그 다음에 어느 부분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런 거 표시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이런 말이 책에 수없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 안 할 거니까 오늘 이거 마무리 짓자고요. 자, 앞으로 다시 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각하는 거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5페이지 치아가 나오자. 각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음 바뀌면 뭐 하는 거예요? 치아.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철회인데, 자, 왜 치아하는 거죠? 등기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하는 거잖아요. 자, 철회하는 건데, 원래는 1건 1신청인데, 자, 우리 책 막 순서가 뒤집어져서요.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일괄 신청 기억나십니까? 한 건 신청하면 한 건 체하면 될 건데, 일괄 신청 이런 거 있죠. 갑과 을이 매매하는데 14번과 15번을 한꺼번에 팔아서 소유권이 된다. 건수는 두 건이지만 나머지가 다 같으니까 신청서 몇 장? 한 장이라는 게 바로 뭐가 돼? 일괄 신청인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등기를 신청해 놓고 나 15번 땅은 팔지 않겠다. 취할 수 있을까요? 원래 1건 1 신청했다면 일부채는 안 되겠죠. 하지만 뭐 했다면? 일괄 신청했다면 그때는 일부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걸 때야. 자, 페이지 가면서 이제 치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치아는 철의 의미인데, 자, 공동 신청했다면 치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봐보실까요? 자, 갑이 서울 살다가, 자, 여기 강원도로 이사 갔습니다. 이때 하는 게 무슨 느끼죠? 등기 명인 표시 명인 느끼, 단독 신청. 자, 치아는 지가 혼자 하면 되잖아요. 자, 갑이 을한테 땅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 해놓고 갑이 혼자 와서 치하면 돼요, 안 돼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거기 가로 2번, 1번 첫 번째 줄 공동 신청했다면 치하도 공동을 하는데, 자, 만약에 대리인 이 단어를 봐보십시오. 대리인은 대리인데 무슨 권을 위임받았죠? 신청권을 위임받았다. 이 신청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치하도 할 수 있겠느냐? 치하는 철회라는 별개의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줄로 이 말입니다. 신청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치하 위임장이 없다면 치하는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기 신청을 주로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 때. 위임장 써주겠죠. 여기 신청 대리인이란 말은 14번 땅에 대해서 A한테 대리인 선임한다 하고 신청권을 위임한다. 그런데 법무사들은요. 여러분들이 법무사한테 위임장 써줬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법무사가 도장만 받아오고 자기들 위임장 써왔는데 거기에는 뭐 넣었냐면 이것도 넣었습니다. 치아, 그 다음에 이것까지. 복대리 선임권까지. 민법 하나 물어볼게요. 임의대리인은 복인권,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없죠. 부득이하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근데 자, 위임장 쓸 때 법무사들이 신청도 위임받고 치하도 위임받고 복대리인 선임 받으면 이 사람은 신청 대리인에서 치하 위임받았으니까 치하할 수 있죠. 근데 순수한 이렇게만 했다면 신청권만 위임받았다고 그래서 치하 위임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못하는 거예요? 치하 위임은 치하는 할 수 없다. 치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제일 중요한 말이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합니다. 등기를 마쳐버리면 효력 발생되면 그건 치하가 철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소돼 버리잖아요.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치하의 방법. 자, 방문 신청했으면 방문해서 하시고 전자 신청했으면 인터넷 접속해야 되겠죠. 자, 가로 4번 등기 신청이 치하되면 등기관은 이를 어찌 해야 될까요? 자, 각하고 치하를 하나 비교해 볼까요? 자, 각하 당하든 치하했든 등기가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서류에 반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반환하는데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자, 최초로 뭐였죠? 신청서, 신청 정보와 여러 가지 첨부 정보 뭐 들어갔어요? 위임장도 들어가고 인감도 들어가고 계약서도 들어갔잖아요. 자, 이런 서류들을 등기가 안 나서니까 돌려주는데 자, 차이점이 이겁니다. 첨부된 서류들은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다음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도 돌려받아야 되고 유임장 돌려받고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이거죠. 각하는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근데 치아는 신청서까지 포함해서 몽땅 돌려줍니다. 각하 치아는 주로 이 부분인데 자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놨는데 또 나중에 시험장에 거꾸로 기억나면 안 되잖아요. 자, 왜 각하는 신청서를 남겨놔야 될까요? 반환해주지 않을까요? 당신이 이런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법 29조 몇 호에 따라 각하했다는 근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하는 신청서를 남겨놔야 됩니다. 신청서 빼고 돌려주지만 치아는 누가 했어? 신청인이.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내야 되거든요. 치아서라는 서면을 냈으니까 신청서 꽂았던 자리에다 뭐 꽂아놓고 치아서 꽂아놓고 뭐까지 신청서까지 몽땅 다 돌려줍니다. 구별하시겠죠? 각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신청서 빼고 돌려주지만 치아는 몽땅 다 돌려준다. 내가 치아한 거니까. 자, 반면에 이제 큰 6번은 각하 당하지도 않고 치아 당하지도 않고 요건이 갖춰지면 등기에 뭐하죠? 등기를 실행하죠. 실행한단 말은 컴퓨터에다 뭐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남겨요? 식별부 아이디를 남기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겠네요.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무슨 순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접수 받을 때 저장되면 뭐가 나왔었죠? 접수 번호가 나오면 접수 번호 순서대로 마으면 돼요. 기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14번 땅 갑이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 접수됐습니다. 접수 번호 123번 자, 그 다음에 누가 접수됐느냐? 15번 땅에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몇 세대짜리? 60세대짜리. 자, 보존등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됐겠죠. 자, 그 뒤에 16번 땅 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당권 등기 들어왔습니다. 자, 만약에 접수번호 순서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재수없죠. 60세대 등기 마치는데 2, 3일 걸리면 이 사람까지 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거나 집단 사건일 때는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냐면 지연 처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 그 다음에 집단 사건, 아파트 같은 것은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 일에 유도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끝부분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하자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잡아두시고요. 가로 3번 기록 방법 따로 줄 긋지 마시고 편안하게 읽어가십시오. 뭐 보시면 돼요? 직접 등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 4번 아래쪽 식별부 아이디를 남기게 되고 아이디를 남기면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하죠. 자, 아이디를 남기게 되면 언제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자, 이러면 이제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등기 맞춰지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페이지 넘어와서 7번 등기 완료 절차인데 가장 중요한 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보신 적 있나요? 자, 잠시 쉬었다 할 건데 쉬는 시간에 321페이지 등기필 정보를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서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읽어두시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등기필 정보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